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두리와 관련된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박스 모델에서 컨텐츠 영역과 패딩 다음에 오는 속성입니다.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더 스타일은 어떤 형태의 테두리를 그릴 건가를 결정하는 건데 기본값이 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더 스타일부터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크기라든지 색상 이런 걸 다 지정했는데도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더 스타일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더 스타일 속성에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 히든, 대시드, 더티드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솔리드, 실선을 표시하는 솔리드와 다티드,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 그다음에 대시드, 점선은 점선인데 짧은 선으로 된 점선을 표시하는 것.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테두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선 테두리가 그려진 박스입니다. 이렇게 브라우저 개발 도구로 보면 이 박스 1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div의 박스 1이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지정된 div 영역을 보면은요. 박스 1이라는 클래스 스타일은 보더 스타일이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솔리드라는 것은 실선을 표시하기 때문에 솔리드예요. 이 값을 내가 다티드로 바꿔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쉬드라고 하면 점선은 점선인데 점이 아니라 짧은 선으로 된 점선. 이것을 만약에 더블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중선, 더블 두 개의 선으로 표시되는 테두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보더 스타일에 따라서 그려지는 테두리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 앞에 작은 삼각형 보이시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보더 탑 스타일, 라이트 스타일, 바텀 스타일, 레프트 스타일, 즉 네 방향의 스타일이 각각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보더 스타일을 더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하고 싶다면 보더 위드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방금 봤던 보더 스타일의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네 방향의 속성 값을 한꺼번에 주는 것처럼 보더 위스 속성도 보더 위스만 사용을 하면 네 방향의 두께 값을 똑같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1의 보더 위스를 2픽셀로 했다 그러면 네 방향의 테두리 두께를 2픽셀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각각을 다른 두께로 지정을 하고 싶다. 보더 탑 위스, 보더 라이트 위스 이런 식으로 방향의 이름을 적고 보더 위스를 지정을 하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값을 2픽셀, 3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thin, medium, thick 같은 키워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thin은 가늘게, thick은 두껍게, medium은 중간 크기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border width를 이용을 해서 네 방향의 두께를 지정을 하는데 이때도 각 방향의 크기를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러면 순서대로 4개의 값을 주시면 되는데 이 방향의 순서가 중요해요. 탑, 제일 먼저 오는 값은 탑이에요. 그 다음에 right, bottom, left예요.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맨 윗부분 탑부터 시작을 해서 탑, right, bottom, left. 이 방향은 보더 위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패딩이나 마진이나 이렇게 네 방향의 각각의 값을 지정을 할 때 꼭 이 방향 순서대로 지정을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개 값이 아니라 값이 2개만 주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값을 같이 묶어서 지정을 해줍니다. thick과 thin이 있다. 그러면 top, right, bottom, left. 그러니까 top, thick, thin은 right, 다시 bottom은 다시 thick, thin은 left. 그러니까 thick은 탑과 바텀을 나타내고 thin은 left와 right를 나타냅니다. 서로 마주보는 값.
한 개만 있을 경우에 네 방향이 다 똑같고요. 다음 보더 컬러. 컬러는 테두리 색상을 지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더 컬러 그래서 한꺼번에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값을 뭐 4개를 준다거나 2개를 준다거나 3개를 준다거나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더 컬러 사이에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방향값을 줘서 각각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참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 값이 하나일 때, 2개일 때, 4개일 때를 알려드렸는데 3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5, 10, 15까지만 있고 20이 없다. 그러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가 빠진 거죠. 빠진 값은 마주보는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빠진 레프트의 값은 마주보고 있는 라이트의 값을 그대로 쓰게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더블이었는데 여기를 제가 솔리드로 바꾸고 여기다가 속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order width, border width 값을 나는 10픽셀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10픽셀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다 값을 하나는 10픽셀, 아이쿠 10픽셀과 20픽셀로 하겠다. 그러면 탑과 바텀은 10픽셀, 레프트와 라이트는 20픽셀로 표시가 돼요. 하나 30픽셀로 볼게요. 그러면 탑은 10, 라이트 20, 바텀은 30, 그럼 레프트는 마주보고 있는 값 20픽셀을 똑같이 갖게 되죠. 이 경우에 여기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탑 10, 라이트 20, 바텀 30, 빠져있는 레프트 값은 마주보고 있는 라이트의 값을 사용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다른 속성을 넣어볼까요? 보더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를 만약에 레드라고 줬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의 테두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 스타일이나 보더 위드, 보더 컬러 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테두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와 관련된 모든 속성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보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보더 속성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2픽셀, 다티드, 블랙 그러면 네 방향 모두 두께는 2픽셀이고 스타일은 다티드고 색상은 블랙인 테두리가 그려집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 부분, 텍스트 단락 부분에 이렇게 2픽셀짜리 검은색 점선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H1을 보면 나는 보더만이 아니라 보더 바텀. 보더는 보더인데 그 중에서 아랫부분만 스타일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특정 방향의 테두리만 지정을 할 때는 보더 탑, 보더 라이트, 보더 바텀, 보더 레프트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더 바텀에만 3픽셀짜리 회색의 실선을 그린다. 이렇게 해서 박스 모듈 밑에 3픽셀짜리 회색 실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CSS3에 와서 추가된 건데요. border radius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border radius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왔는데 직사각형 말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CSS로 지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걸 다 쪼개가지고 표에다 삽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표의 레이아웃이 틀어지게 되면 이 둥근 모서리 부분이 딱 맞지가 않아가지고 수정을 할 때 되게 애를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CSS3에는 보더 레디어스 속성이 있어서 둥글게 처리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이 속성을 한꺼번에 네 방향을 똑같이 지정하고 싶다면 보더 레디어스라고 지정을 하고 크기 값을 주시면 돼요. 이 크기 값은 이 테두리 안에 이 모서리 쪽에 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의 반지름 값을 주시면 됩니다. 이 R 값. 그것을 보더 레디어스에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네 군데 그 모서리 둥근 것을 다르게 처리하고 싶다,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은 탑 레프트, 오른쪽은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 레프트.
바텀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보더와 레디어스 사이에 그 위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 모서리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예를 보시면 이 div 안에 배경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 부분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라운드라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 모서리를 정의를 했는데요. 보더 값은 2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의 2픽셀짜리 실선을 그리고 내 귀퉁이에 마치 20픽셀짜리 원이 들어간 것처럼 둥글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마치 타원이 들어간 것처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가로 반지름과 세로 반지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 반지름하고 세로 반지름을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 가로 반지름을 먼저 쓰고 나중에 뒤에다가는 세로 반지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형처럼 왼쪽 위에 모퉁이 부분에 가로는 100픽셀이고 세로는 20픽셀인 요만한 타원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보더 탑 레프트 레디어스 가로 100픽셀, 세로 50픽셀짜리 이렇게 해주면 왼쪽 이 부분 이렇게 라운딩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아래 모퉁이에 모서리 부분에 가로 50%, 세로 30%인 타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 값을 쓸 때는 부모 요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50%, 30%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 탑 라이트 부분은 50픽셀, 50픽셀 앞에서 살펴봤던 보더 레디어스랑 똑같죠. 값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가로 반지름과 세로 반지름이 같다. 그래서 정원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라운딩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속성은 박스 섀도우 속성입니다. 박스 섀도우 속성은 선택한 요소, 그 박스 모델에 그림자 효과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림자 효과를 추가할 때는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를 이용을 해서 그림자 위치, 가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세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는 필수 속성입니다. 다음 흐림 정도와 번짐 정도가 있는데 흐림 정도라는 것은 그림자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크게 키우게 되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작게 만들면은 이게 점점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 크기와 함께 흐림 정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번짐 정도는 이 그림자가 얼마만큼 뻗어나가나 얼마만큼 번져나가는가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값을 사용을 해서 그림자가 커지면 점점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고요. 음수값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 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색상은 그림자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셋은 이 박스 안에다가 안쪽 그림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속성 값들을 사용을 해서 박스 모델에 그림자 효과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섀도우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박스 섀도우가 2픽셀, 그러니까 가로로 2픽셀이니까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마이너스 2픽셀이니까 위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림자의 진하기는 5픽셀, 번지는 정도는 0픽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색상은 블랙이에요. 그럼 이 가로 값을 만약에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그림자가 왼쪽으로 가겠죠. 다음에 이 흐림 정도를 한번 15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좀 더 커지면서 약간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얼마만큼 뻗어나갈지를 한 20픽셀 정도로 더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 모델에서 여백을 조절하는 속성으로는 마진 속성과 패딩 속성이 있습니다. 패딩 속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패딩 속성은 콘텐츠 영역과 여기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콘텐츠 영역과 테두리 사이의 여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안쪽에 얼마만큼의 여백을 둘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사용하는 속성은 전체를 한꺼번에 지정을 할 때는 패딩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각
방향, 각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을 주고 싶을 때는 패딩 탑, 패딩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더 얘기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보더 스타일이랑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4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2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1개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3개 값을 사용을 해서 빠진 값은 마주보는 값을 이용을 할 수도 있죠. 패딩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div 영역 박스 모델에는 박스 1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박스 1 스타일은 10, 30, 10, 30.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10픽셀만큼의 패딩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30픽셀만큼의 패딩이 적용된 것입니다. 한번 컴퓨티드를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패딩이 위와 아래에는 10픽셀씩, 왼쪽과 오른쪽에는 30픽셀씩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볼게요. 두 번째 박스는 박스 2라는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얘는 10픽셀, 30픽셀 값 2개만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삼각형을 눌러보면 탑과 바텀에는 10픽셀, 라이트와 레프트에는 30픽셀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티드를 눌러보면 역시 그림상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박스 모델에 밖에 있는 테두리와 실제 콘텐츠 내용 사이의 여백, 이 부분은 패딩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요소와 요소 사이에는 마진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 여백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 마진 여백도 마진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값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마진 탑, 마진 라이트처럼 마진 다음에 그 마진 값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마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값이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보더나 패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값이 하나일 때부터 4개일 때까지 적용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 적용되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박스 모델하고 관련된 테두리와 마진, 패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